맞는 것 같아. 죄송한데 진짜 섭소리죠. 이 친구 되게 특이하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 컨텐츠 나오길 잘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1인칭 무비 토크 재진신의 21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설아의 날들이라고 커버곡 같은 것도 올리고 무생채 담그는 거 뭐 이런 거 좀 많이 올리고 있어가지고 한 번씩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설아 씨가 추천을 한 영화 와 이미지가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됐었거든요. 유쾌하시고 활발하신 분이어가지고 저한테 자아가 두 개가 있거든요. 방송용 자아와 약간 지금 소개할 영화 같은 자아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아, 그럼 힘드시겠네요, 방송하는 게. 근데 일은 너무 좋아가지고 연락 많이 주세요. 이 영화의 사건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인공인 미소가 매일 하루를 마무리를 하면서 가계부를 쓰거든요. 네. 월세랑 담배, 위스키, 약값 이런 거를 적는데 돈이 부족한 거죠. 거기서 이제 딱 가계부를 쓸 때 집을 지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잖아요. 집 나올 때도 청소를 기가 막히게 하고 나오잖아요. 이사 청소하듯이 자기가 다 맞아요. 청소하고 나오죠. 아, 되게 멋지다. 사람 자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미소가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도 재밌어.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주제에 여행이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철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미소는 눈치 보지 않고 여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되게 독특하고 멋있다. 처음 순서가 기억나세요? 문영, 베이스. 대기업, 큰 기업 맞아요. 다니는.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이죠. 미소가 기다리고 있다가 점심시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제일 먼저 꺼낸 게 뭐죠? 아, 링겔. 포도당. 포도상주 잘 꺼내서 네. 셀프로 맞잖아요. 그 불법이죠.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리고 물어보자. 너도 한 대 맞을래? 자기한테 노는 것뿐만 아니라 미소한테 놨다. 가중처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맞은 미소까지. 덤탱이 쓰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그래서 아무튼 미소가 너 혼자 살지 재워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공감이 가면서 되게 상처를 받았던 장면이기도 한데 문영이가 너 아직도 담배 펴? 이런 걸 물어보면서 되게 철없다, 한심하다 이런 듯한 눈빛으로 미소를 쳐다봤는데 사실 그런 눈빛과 그런 말들이 사회에 너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그 말들이 너무 상처처럼 다가왔고 진짜 가서 주 받고 싶더라고요. 연기를 잘하셨다는 거죠. 미소의 태도도 참 좀 신선했어요. 맞아요. 너무 쿨하게. 완전 쿨하게. 방향을 틀어서 두 번째 친구네로 향하죠. 그 친구들 5명 중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미소를 반겼던 그 밖에까지 나와서 맞아. 막 껴안고 빨리 들어가자 하고 거기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맞아. 들어간 현실은 이제 지옥이었죠. 그렇죠. 중간에 이불을 깔고 이제 둘이 같이 자잖아요. 현정이가 울잖아요. 저 같이 울었어요, 진짜. 그 눈물의 의미가 너무 뭔지 알 것 같아가지고. 자기를 너무 따뜻하게 반겨줬던 현정이에게 미소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친구를 위해서 밑반찬 왕창 해놓고 장조림 해놓고 장조림, 멸치. 맛있는 밥 해놓고 밴드 때 사진하고 거기다 편지 써가지고 살짝 나오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미소가 하룻밤 신세를 지로 가놓고 굉장한 선물을 힐링을 주고 오는 장면이었죠. 그 다음에 찾아간 게 대용이죠. 아, 맞아요. 대용이. 드럼 대용이. 여기 이제 황당한 장면 나오죠. 집에 왔는데 집이 쓰레기장이고 그 와중에 미소를 재워준다고? 그러니까. 본인 삶이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 10몇 년 만에 연락 온 사람을 재워준다는 건 쉽진 않죠, 사실. 그래서 안 만나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대화하잖아요. 네. 얘가 계속 울고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미소가 끊임없이 얘를 달래고 설득해가지고 결국 둘째 날은 미소가 나 가는데 얼굴 안 볼 거냐 담배나 피자 하면서 둘이 대화를 하죠. 거기 재밌는 장면이 그 대웅이가 이혼을 못 받아들이고 굉장히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저한테 보였던 거는 이혼을 받아들이는 대웅이의 심리 상태? 이게 이제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처음에가 디나이얼, 부정이에요. 부정. 두 번째가 앵그리, 화나. 분노. 세 번째가 바게닝이라고 협상이에요. 네 번째가 디프레션이라고 우울이야.
마지막에 accept라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건데 이 받아들이는 것까지 가기 전까지 1단계에서 4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웅이는 그 안에서 아직은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의사 선생님이셔가지고 전문 용어가 막 angry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웅이 또한 역시 하룻밤 재워준 대가로 미소로부터서 큰 선물을 또 받게 되는 첫 번째 선물은 집밥, 그리고 두 번째는 떠나기 전에 집 청소 싹 해주고 가죠. 미소가 정말 그 집에서 편안히 잘 지낼 수 있었고 다음 집에서 겪을 이상한 짓도 안 당할 수 있었는데 그 대웅이 집에서 떠나게 된 게 순전히 남자친구 때문에 그래요. 한 소리 때문에. 한솔이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완전 이해 가죠. 내가 이런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서 얘가 남자 집에서 잔다? 미안함이 분노로 바뀌는 단계 그 가운데쯤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람이 스스로한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화낼 대상을 찾아요. 화풀이.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나? 아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감정이 두 가지가 하나가 미안함, 죄책감이고 하나가 쪽팔림, 부끄러움이에요. 엄마한테 화내는 건 미안해서 화내는 게 클 가능성이 커요. 맞는 것 같아. 가족이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진짜 예를 그런 것 들어서 같아요. 설아 씨가 엄마한테 화를 내고 미안해. 그러면은 뭐 카톡으로라도 엄마 화내서 미안해. 내가 뭐 이렇게 할게라고 보내야 되는데 에이씨 괜히 화냈네. 엄마한테 미안해 죽겠네 하고 대부분 넘어가요. 돈을 보내는 건요? 돈을 보내는 건 어떤가요? 아니 뭐 본인은 편하죠. 그쵸. 그거는 내 마음 맞는 달래려는 것 거야. 같아요. 엄마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달래는 거야. 아니야, 오늘 이거 그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 이거 정신이 치유돼서 나가는 진짜 전문가 다르시네요. 그 다음 친구는 보컬 로기. 그렇죠. 가장 문제. 네, 맞아요. 인물. 로기가 결혼할 때를 너무 지나가지고 여자를 데려온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집에서는. 그 미소가 온 날 잔치상을 뭐 이것저것 물어봐요. 이름 뭐 하시는데 저는 가사 도우미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얼굴이 살짝 굳어지다가 그래도 여자다. 엄마 하는 얘기가 너무 웃기잖아. 얼마나 잘하면 가사 도우미 하겠냐고. 집안일 얼마나 잘하면.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잠 재울 때 고추 말린 방에서 홈스이불 홈스이불 같은 같은 거. 거에다가 둘이 넣어놓고 저 그것도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저거 범죄 아니야? 이거는 납치 감금이지. 이제 미소도 알아차리잖아요. 그쵸. 이거 좀 뭔가 잘못됐다. 이제 얘가 누워있는데 뜬금없이 이상한 얘기를 하죠. 또 나랑 결혼하자. 야 너 집도 없잖아.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시부모 만나는 것도 복이다. 그랬더니 맞아요. 나 남자친구 있어. 그랬더니 야 결혼은 나랑 해. 연애는 걔랑 하고. 로기 입장에서는 미소가 좋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미소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나쁜 놈이죠. 너무 무례한 발언인 것 같아요. 가치를 완전 떨어뜨리는. 그래서 미소가 거기서 명대사를 치죠. 집은 맞아요.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대사가 진짜 미소는 역시 똘똘한 아이구나를 보여주는. 그거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뭐요? 로기가 한 거? 로기가 한 거는 푼수짓이죠. 그건.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이 감독이 의도적으로 미소가 집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항상 미소 뒤로 집을 보여줘요. 몰랐어요. 화면에 한가득 집이 보이고 미소와 집을 대비시키면서 집 앞에서 미소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혹은 미소에게 집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마지막에 그 언니네 집이 최고죠. 기타 치던 기타 정미 언니, 언니, 기타 기타 언니를 언니. 찾아가는데 미소가 집 나온 다음에 거의 최초로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죠. 돈도 모으고 맞아. 욕조에서 너무 좋은 전경을 보면서 목욕도 하고 편안히 살아가는데 이게 아마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도 며칠은 지났겠죠. 그러면서 그 정미 언니가 처음으로 남편이 등장을 해요. 셋이 외식을 하는. 거기서 이제 우리 정미 대학교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데 벌써 정말 안절부절. 미소가 얘기를 한 게 딱 두 개예요. 뜨거운 언니였고 기타를 잘 쳤어요. 언니가 얼굴이 싹 굳어버리죠. 싹 굳어요, 진짜. 근데 미소가 얘기한 뜨겁다라는 거는 열정이 있고 그런 의미지 이 남편이 오해한 것 같은 뜨거움이 아닐 가능성이 그쵸. 커요. 정미 언니가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우리 너무 재밌었어요 막 그랬더니 남편이 되게 이상한 표정으로 얘기하죠. 뜨겁고 기타를 잘 쳤으면 재밌어야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단이 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고를 쳐놓고 남편이 열받아서 담배 피우러 나가는데 미소가 저도요 하고 따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소도 독특하고 그러니까 상황도 다 잘못됐어 그냥. 밥 먹지 마 그냥 셋이.
그래서 결국 참다 언니가 그날 밤에 터지죠. 그 긴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너무 너무 길어. 식탁이. 아, 진짜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집에서 저렇게 긴 식탁을 쓴다고? 그게 너와 나의 거리는 이만큼이다 이런 느낌? 이게 또 이 언니가 명대사를 쳐요. 너 아직도 뭐 위스키 마셔? 그랬더니 언니 나 알잖아. 담배랑 위스키 사랑하는 거. 그랬더니 언니가 딱 한마디 하죠. 아이고 그 사람 참 염치 없다 야. 진짜 너무 화났나 보다, 그 정미 언니. 근데 오히려 정미 언니가 그렇게 딱 쏴붙였을 때 아우 사이다 시원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꽤나 있을 거예요. 그쵸. 아마. 그 언니가 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집이 아무리 넓어도 누군가 함께 산다는 건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정미 언니네 집에서 얹혀 사는 동안에 미소가 남자친구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자긴 너무 편하다 이거야. 돈도 모을 수 있고. 그치. 그 언니나 그 언니 남편 입장에 대한 이야기는 1도 안 나와요. 사실 미소라는 애가 결국 마지막에 택한 선택지가 나는 미소한테 딱 맞는 선택지 같아. 텐트? 네. 그쵸. 근데 그렇게 사회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텐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한솔이가 돌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 수 있으려나? 힘들 거예요. 그죠? 얘가 평생 먹지 않으면 백발이 되는 한약을 계속 먹잖아요. 결국 마지막 장면에 스쳐 지나가지만 백발이 됐어요. 아, 맞아. 그리고 텐트에서 살아. 아, 네. 그 와중에도 담배는 피고 그 와중에도 우아하게 위스키바에서 위스키 마셔요. 그런 아이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활은 불가능하죠. 나는 미소처럼 못 살아요. 저도 그렇게 절대 못 사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대리만족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환상이 있는 거죠. 근데 설아 씨한테나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 네.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반드시 희생해야 되는 게 있어.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 희생해야 되는 거, 감당해야 되는 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다? 미소가 감당 못하는 게 뭐예요? 위스키랑 술이랑 남자친구 없는 거. 영화 내내 미소가 딱 한 번 울어요. 한솔이가 떠나면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떠났을 때 감당하기 힘들어서 울었단 말이에요. 나는 집 없이 추워도 텐트에서 자도 돼. 머리 백발돼도 돼. 나는 돈 없이 살아도 돼. 하지만 난 이거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걸 선택할래가 미소 입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인 거고. 근데 저는 늘 항상 생각하고 살고 있긴 하거든요. 저한테 중요한 게 뭔지. 사람이랑 사랑이랑 집. 저는 위스키 뭐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집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안정감을 원하는구나. 네, 집 그리고 사람은 그냥 제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사랑은 강아지나 식물이나 뭔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삶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훌륭하시네. 확고하네요. 확고합니다. 선생님은요? 나만의 시간, 혼자 있는 나만의 시간? 공간, 나만의 공간? 그리고 사랑은 똑같아요. 사랑은 똑같아요? 혹시 MBTI 해보셨어요? 엠프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 웃기지 마라, 네가 무슨 F냐 막 이랬어. 아니 근데 죄송한데 이게 이마에 T라고 써서 계신데 어떻게 M부제라는 거죠? MBTI라거나 사주 보거나 이러실 거면은 상담센터나 정신과에 가서 TCI 기질 성격 검사라는 걸 하세요. 차라리 TCI 기질 성격 검사. 네.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이게 나를 훨씬 과학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확실하겠네요. 뭐 금이 많아요 이런 거보다 T네 이런 거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목이 부족해요. 거목 목 많으세요? 목이 엄청나요. 이 컨텐츠 나오길 잘했네요. 오늘 나무 기운 이번 거 잘 될 거예요. 네, 나무 기운 좀 다 받아갈게요. 흡수해 갈게요,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들었던 엉뚱한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인데, 영화 속 장면 중 쓸데없지만 따라해보고 싶었던 장면. 뭐가 있었어요? 따라해보고 싶었던 거. 물 똑똑 떨어지는 거야 계란을 조금씩 까는 게 되게 아이디어다. 저렇게 까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란 까보고 싶어서 진짜 계란을 삶았거든요. 진짜 쌉소리죠. 2년 뒤 주인공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현실적으로 제 생각을 얘기를 하면 한솔이가 돈을 벌어서 돌아와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날 것 같아요. 미소는 거기서 또 상처를 받고 위스키바에 가서 담배를 피면서 위스키를 마실 것 같습니다. 2년 뒤에 한솔이가 컴백했을 때 미소를 만날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적죠. 왜냐하면 미소는 핸드폰도 끊겼어. 그러니까 연락 어떻게 해. 텐트에서 살다가 거기 불법이라 쫓겨났을 거고요. 그럼 어떡해. 어디 뭐 자연에 들어가서 살지 않을까. 삽소리 끝. 나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1인칭 무비 토크 제진신의 20일 오늘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오늘 상담 정말 감사해요. 네. 많은 분들이 여기 놀러 오셔가지고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시길 설아가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도 너무 좋은 영화 선택을 해주셨고 또 나름 깊이 있는 얘기도 많이 나눠봤던 것 같아요. 제진신의 20일 오늘 설아 씨와 함께 얘기 나눈 영화는 바로 소공녀입니다.
미쳤나? 싶은 액션을 이 사람 왜 이렇게까지 영화를 찍지? 아마 제가 볼 때는 곧 앨런 머스크도 만날지도 몰라요. 이미 절친일 가능성도 있어. SX 내가 운전하겠다. 톰 크루즈가 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